자, 오늘 첫 번째 주제, 사실은 주제라기보다는 좀 인물을 꼽아봤는데요. 보면서 예상하셨겠지만 정치인보다 더 정치권의 스포트라이트 받는 장관, 한동훈 장관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비대위, 배우자, 복권 이 세 가지 키워드로 주목을 받는 건데, 자, 이런 디테일을 따지기 전에 핵심은 이제 다가오는 총선에서 한 장관이 정치적 역할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잖아요. 요새 각종 썰썰썰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모아봤습니다. 한동훈 장관을 시킬 것으로 저는 보여요. 윤핵관의 시대에서 검핵관의 시대로 넘어간다. 소위 개국공신들 모두가 윤핵관들 아니에요. 그분들을 험지로 보내고 검찰 출신 윤핵관들을 검핵관들을 넣기 위해서 그러는 것 아니에요. 고수들은 보여요. 정치 참여는 거의 기정사실로 당연히 하는 거죠. 보는 게 맞는 것 한동훈 같아요. 장관이 나가서 변호사 하겠어요? 아하, 돈도 많고 집안도 좋고 그러다는데. 한동훈이라는 잘하고 있는 법무부 장관까지 소환해야 되느냐. 그리고 한동훈 장관은 저는 특정 지역구 하나 맡아서 막 거기서 치고받기에는 너무 아깝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힘으로서 한동훈 장관이라는 굉장히 독특하고 강력한 자산을 253개 중에 하나에 묶을 것인가. 저는 그거는 현명하지 않은 결단 같아요. 자, 첫 번째 키워드 비대위였습니다. 그러니까 정치 참여는 좀 기정사실이다. 변호사를 하겠냐, 아니면 지역구에서 그냥 국회의원 하겠냐, 그건 아니고 저는 꿋꿋하니만큼 국민의힘 진두지휘하는 비대위원장 정도가 어울리지 않겠느냐, 이런 설들이 있거든요. 김기현 대표 입장에서 썩 기분 좋은 얘기는 아닐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런 얘기. 현실 가능성이 있는지. 우선은 사실 이제 국민의힘이 이제 총선을 앞두고 이제 상당한 위기감을 느끼는 것은 사실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에 대한 차출설이 나오고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저는 지금 한동훈 장관이 현직 장관이고 또 검찰 사무라는 상당히 정치적 중립성을 고도로 요구로 받는 그 검찰청을 관장하는 법무부 장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장관이 이렇게 정치권에서 언급이 되는 것 자체가 저는 매우 부적절하다라고 일단은 생각을 하고요. 또 한동훈 장관 입장에서도 좀 반성할 부분이 있는 것이 워낙 국회에 와가지고 야당하고 싸우는 모습만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워낙 편향되고 정치적인 행동만을 일삼다 보니까 한동훈 장관은 아무래도 차기의 정치에 뜻이 있다라는 해석이 따라붙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맞물리면서 지금 이제 국민의힘의 위기를 지금 구하기 위해서 구원투수로 이제 등판을 지금 이제 추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도 검찰총장 출신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여당의 위기가 왔다고 해서 여당의 비대위원장을 만들면서 그 자리에 검찰 출신의 법무부 장관, 그것도 현직 법무부 장관을 등판시킨다라는 것은 매우 비상식적이고요. 이렇게 검찰 시대를 연다고 해서 지금 정부의 실정이 회복되는 것도 없고요. 저는 국민들의 오히려 더 큰 역풍을 불러올 가능성이 높아서 저는 한동훈 장관의 비대위원장 차출설은 하나의 저는 가설에 불과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직은 어울리는 자리가 장관 자리다. 라는 건가요? 그러니까 우선은 장관 자리가 꼭 어울린다라고 볼 수도 없고요. 법무부 장관직이라도 좀 성실하게 그 취지에 맞게 하는 것이 본분에 맞다, 저는 이렇게 보고 한동훈 장관이 정치 경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험도 없는 사람을 총선이라고 하는 이 전국구 선거를 다 지휘하게끔 한다라는 것은 매우 큰 전 하나의 또 위험 요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평론가님 보시기에 한 장관 어울리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한동훈 장관은 참 행복한 사람이에요. 전 국민과 전 정치권이 나서서 이렇게 진로 상담도 해주고 앞날을 이렇게 다 걱정해 주는데 이렇게 행복한 사람 어디 있습니까? 제 진로도 제가 걱정 못 하는데 참 부러운데 어쨌든 이렇게 다들 걱정을 해주는 것에 비하면 한동훈 장관이 스스로 자기 진로를 생각할 때는 참 여러 가지가 마땅치 않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들 거예요. 지금 발언이나 행동을 보면은 법무부 장관하고 끝날 것은 아니다라는 자기 확신은 분명히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지난번에도 국회에서 이제 예를 들면 민주당이 발의한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검사들에 대한 탄핵 소추안에 대해서 그걸 이제 철회하는 과정에 국회법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철회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국회 동의가 있어야 되는 거냐, 그냥 철회하는 거냐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발언을 하잖아요. 국회법에 대해 해석을 막 해줬죠. 그렇죠. 이게 민주당이 하는 거는 국민들이 보기엔 4.4.5 같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은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는 거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국회의장이 어쨌든 국회 사무처가 그것을 그냥 민주당이 제출한 거에 대해서 수리한 거에 대해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것인데,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모르는 것인데 법무부 장관이 그것은 4.4.5입이다. 즉
지금 국회의장이 수리한 것은 잘못됐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한 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그것은 뭐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을 했으면 예. 법무부 장관이 얘기한 거랑 헌법재판소가 얘기한 거랑 충돌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행정부의 관계 부처의 장관이 얘기한 거랑 사법부의 판단이 다르면 그렇게 명시적으로 얘기한 게 다르면 혼란스럽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모범 답안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기다려보겠다라든지 또는 그거와 관련된 판단은 제가 얘기할 것은 아니다라든지 예. 이렇게 애둘러 가는 게 훨씬 더 올바른 처신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정치적인 어떤 답변을 내놓은 것은 왜 그런 거냐. 이런 사례 말고도 다른 사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런 거냐. 결국은 앞으로 정치적인 행보를 하겠다라는 어떤 그러한 복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러한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그런 행보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이 드는 거거든요. 네. 엊그제도 종이에다가 자기 입장문을 이제 써왔잖아요. 이제 그 자꾸 장관 탄핵 또는 뭐 여러 가지 탄핵을 민주당이 하는 거에 대해서 그것에 대한 반박 입장문을 종이에다가 써가지고 인제는 읽는 것을 볼 때 네. 뭔가 이 구역에서 민주당을 상대하는 대표 선수는 나야. 나다. 네, 이거를 굉장히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정치권 진출을 하고 싶은 마음으로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네. 근데 지금 예를 들면은 그러면 지역구에 나갈 것이냐.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바 있는데 지역구를 나가면 어디를 나갈 것이냐. 험지에 나갈 것이냐. 편한 네. 지역구를 나갈 것이냐. 이것도 사실은 어디에 나가든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고 예를 들면은 이 쉬운 지역구 나가면 편한 자리 찾아가는 거냐. 이렇게 될 것이고 험지에 나가면 상대방 키워주는 꼴 될 수 있고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역구 말고 지금 비대위원장이 좋지 않냐라고 하면서 이준석 전 대표는 이게 지금 혁신위의 행보가 김기현 대표 이제 물러나게 하고 이제 한동훈 장관 꽃길 깔아주려는 거다. 그 절차다. 뭐 이런 해석을 내놓고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비대위원장 얘기도 원래 비례대표 얘기도 나오고 비대위원장 얘기도 나오고 한데 비대위원장 얘기는 저는 그것도 이제 가능한가가 의문인 게 네. 비대위원장은 어쨌든 당대표가 갖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권한을 행사해야 되는 자리지 않습니까? 네. 당내에 조율할 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총선 앞두고. 이거는 대선 후보라고 하면은 그 대선 후보가 뭔가 이 정치권 밖에서 온 사람이 뭔가 반짝하면서 이 대선 후보로서 역할을 하는 경우는 많았습니다. 하지만 당 대표격인 굉장히 정무적인 감각을 여러 가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정치권 밖에서 정치를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람이 그것도 법무부 장관 하던 사람이 와가지고 그것을 성공적으로 했다. 이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비대위원장 이런 자리도 하기는 굉장히 어렵고 오히려 이 카드로 치면 네. 조커 카드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비장의 카드처럼 총선에서 역할을 할 가능성은 있어도 그러한 자리는 쉽지 않은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참고로 그 네. 법무부 장관 출신으로 총선을 지휘했다가 대패했던 사례가 있죠. 그게 바로 황교안 대표거든요. 예.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 출신들이 정치권에 막 들어와서 대표하고 총선 지휘하고 하는 것이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니라는 것은 이미 실증적인 사례가 있다. 그걸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 장관 뭐 계속 등판설 뭐 1년째 나오고 있는데 사실 최근에 또 기름을 부은 게 어제였죠. 두 번째 키워드인 배우자 부인 진흥정 씨가 이제 공개석상에 등판을 했습니다. 이제 뭐 둘은 이제 서울대 법대 동문이고 이제 진흥정 씨는 현직 이제 김현장 변호사이기도 한데 자 이제 뭐 쭉 본업에 충실하다가 어제 그 국무위원들 배우자들 이제 모이는 봉사활동 자리에 지금 사진처럼 모습을 드러낸 거죠. 배우자들 모이는 행사에도 카메라가 따라갈 정도로 관심을 많이 모았다는 건데 보통 이렇게 배우자가 등판한다는 거는 정치인들이 이제 부인도 같이 가고 자식도 같이 가고 해서 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네. 저 장면은 사실 한동훈 장관의 배우자기 때문에 좀 더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것도 분명히 있고요. 예. 아무래도 뭐 국무위원들 배우자분들이 네. 모여서 뭐 봉사한다는데 뭐 그 취지는 좋은 네.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제 한동훈 장관이 이런 식으로 정치적인 행동을 많이 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정치권에서도 굉장히 비중 있게 다뤄지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된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 국민의힘의 위기와는 변론으로 하더라도 한동훈 장관의 그동안의 처신 때문에 이런 오해들이 더 생기는 거 아니냐. 네. 저 이렇게 보는데 한동훈 장관은 사실 뭐 인기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좀 굉장히 뜨겁죠. 인기가 높고 이런데 사실 그런 거 다 거품이거든요. 그 거품을 가지고 국정 운영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근데 예. 한동훈 장관은 그동안의 업무적인 성과를 놓고 이야기를 하면은 그 정진웅 검사 독직폭행 무죄에 나왔죠. 거기다가 이제 검수완박에 대한 권한쟁의는 또 패배를 했습니다. 네. 거기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이 됐고요. 또 더 탐사에 대한 영장은 2번이나 기각이 됐습니다. 건드는 사건마다 다 전패를 하고 있어요. 게다가 예. 인사검증이라고 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인사가 가장 큰 문제였거든요. 지금 인사한 것 중에서 국민들이 긍정적인 평가를 한 게 몇 개나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 개개인들을 뜯어보면은 인사 검증의 실패라는 것이 중론이거든요. 네. 본인이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공직자로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는 것을 밥 먹듯이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의 평가가 좋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은 지금도 이렇게 배우자의 봉사활동 자체까지도 이렇게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이 결코 좋은 것이 아니고 본연의 업무로 돌아가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고 법무행정에 더 충실해야 될 필요가 있다. 네. 전 그걸 하지 않고 자꾸 정치권의 인기만 가지고 기웃기웃거리는 것은 법무부 장관에게도 불행하지만 국민들에게도 상당히 이것은 좀 가혹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 신 변호사님 개인 의견을 전제로 한 장관의 인기는 거품이다. 아니 인기가 높은 건 사실인데 예. 인기만을 가지고서 정치적인 성공을 거두기는 어렵거든요. 어렵다. 결국에는 예. 그 인기를 뒷받침할 수 있는 실력과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예. 아니 인사검증에 대해서는 다 실패했다는 중론이 높고요. 네. 지금 제가 소송에 대해서도 5가지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다 졌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도 본인의 일에 대해서 얼마만큼 내실 있게 했는지를 1년 6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는 네. 좀 평가받을 때가 됐다. 인기에만 너무 의존해서는 안 된다. 저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약간 비슷한 맥락에서 그 이준석 전 대표가 또 복권에 또 비유를 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복권이라는 거는 긁어서 잭팟이 터지거나 아니면은 사실은 꽝, 에이, 뭐 낭비네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저 발언을 보고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전 대표가 한 장관 좀 견제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저 평가에는 동의하십니까? 네. 글쎄요, 뭐 아직 모른다라는 예. 뜻이죠. 그러니까 신인기 변호사가 지금 한 말씀은 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라는 복권을 법무부 장관으로서 긁어봤더니 꽝이다 이 말씀하신 예. 거고요.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 이렇게 긁었는데 꽝이었구나라는 네. 것이고 이준석 전 대표가 얘기하는 거는 정치인으로서의 한동훈은 아직 긁지 않았다. 네. 그런데 지금 이제 신인기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법무부 장관은 꽝이었지만 정치인으로 긁었을 때는 이것이 꽝이 아닐 수도 있는 것이죠. 500원짜리일 수도 있고 1000원짜리일 수도 있고 뭐 1억짜리일 수도 있는 것이지만 뭐 1억짜리가 뭐 제가 볼 때는 큰 돈입니다. 뭐 네. 여러분이 볼 때 아닐 수도 있지만 어쨌든 큰 돈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 뭐 정치인으로서는 잘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건 이제 지켜봐야 알 일이기 때문에 그만큼 정치권에 진입을 해서는 모를 일이다. 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적성이 이제 지금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어떨지 모르지만은 정치인으로서 잘할 수도 있는 거겠죠. 저희가 진로 상담도 하고 적성 검사도 해주고 돈 받아야겠어요. 예. 그 뭐 돈을 이제 김영란법이 있기 때문에 예. 이제 그거는 이제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핫한 인물이다라는 네. 생각은 이제 안 할 수 없는 거고요. 특히 앞에 이제 배우자 사진 그런 것도 사실 배우자 사진이 저렇게 찍히다 보니까 언론도 그렇고 정치권도 그렇고 한동훈 장관이 본격적으로 뭔가 정치적 준비를 하나 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신인기 변호사님도 짚어주셨지 사진은 선후관계가 바뀌었죠. 한동훈 장관에 대한 정치권 진입설이 있기 때문에 언론이 그 사진을 찍는 것이죠. 네. 그게 나오는 것이죠. 예. 뭐 설마 아니 한동훈 장관이 그 카메라 기자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내가 총선 나가야 되니까 총선의 역할을 해야 되니까 우리 배우자 거기 있으니까 사진 좀 찍어주십시오 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좀 선후관계가 바뀌었는데 그러니까 이 부분도 역시나 그게 이제 한동훈 장관의 정치적인 어떤 진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걱정 내지는 진로 상담의 연장선이라는 점을 유념해서 판단을 네. 해야지 이것을 바꿔가지고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가 오히려 한동훈 장관에 대한 오해를 할 수 있다. 이것은 정치적 능력의 문제가 아니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